오늘은 일본 NHK에서 방영된 노후 파산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NHK 방영 내용은 다산북스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너무 유사하여 이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돈이 없는 것,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제가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친구와 지인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미나토구의 고령자 시설로 가는 도중 다시로 씨가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이 시설은 고령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로 목욕탕과 바둑실 외에도 여러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 체조교실 등의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렸다. 60세 이상의 주민은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에서 만든 시설이었다. 다시로 씨는 집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인 이 시설을 매일 아침 찾아간다. 집에는 전기가 끊어져 에어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원한 이곳으로 오지요. 이곳에서는 텔레비전도 있고 책도 있고 신문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습니다. 다시로 씨는 시설에 들어가자마자 큰 방에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낮이지만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다시로 씨는 혼자 뉴스를 봤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도중에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을 꺼냈다. 이날의 점심은 주먹밥 하나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다시로 씨는 옆에 있는 바둑실로 갔다. 고령자 몇 명이 바둑을 즐기고 있었지만 다시로 씨는 그 사이에 끼려 하지 않고 바둑실 안쪽에 있는 책장으로 향했다.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더니 의자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다시로 씨가 텔레비전을 보던 방에서는 체조교실이 시작되었는지 많은 고령자의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구령 소리가 약간의 웃음소리와 함께 들렸다. 다시로 씨는 이따금 시선을 들어 쓸쓸한 표정으로 그곳을 슬쩍 바라보고는 다시 묵묵히 독서를 계속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지났을 무렵 시설을 떠났다. 고령자의 교류를 유도하는 시설이지만 다시로 씨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대화는 고사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연립주택으로 돌아온 다시로 씨는 바깥의 계단에 앉았다. 밤이 되어도 더운 날 밖에서 바람을 쐬면서 더위가 가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과였다. 해가 저물어도 에어컨을 쓸 수 없는 집안은 찜통처럼 더웠다. 다시로 씨는 외등의 불빛 아래 외로이 앉은 채 옛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맥주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회사 동료나 친구와 여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차를 보는 것도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온천에 가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가기를 좋아했지요. 자주 전철을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갔지요. 다시 한번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제 이룰 수 없는 바람이 되어버렸다.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운영하던 가게가 도산한 뒤 예금도 다 써버렸고 연금만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과거에 대등하게 사귀었던 친구들에게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식사 모임을 거절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만나자고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조의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에도 참가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고 슬프고 비참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라는 유대가 단절된 것이다. 다시로 씨는 고무줄로 묶은 편지와 엽서 다발을 보여줬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던 수십 년 전에 받은 연하장과 계절 안부 편지였다. 아마도 소중히 간직해왔으니라. 빛바랜 종이에 색이 친구들과의 인연이 끊어진 시간의 길이를 말해줬다. 친구 이야기를 한 뒤 무표정해진 다시로 씨는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생각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누굴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따윈 없습니다. 그저 빨리 죽고 싶을 뿐입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죽고 싶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다시로 씨의 말을 듣고 노후 파산의 무서움을 새삼 깨달았다. 연금 수입이 부족해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사태이지만 그렇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정말 괴로운 일은 사람 또는 사회와의 유대를 잃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나 손자가 유일한 삶의 보람인 고령자나 친족은 아무도 없지만 지역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고령자를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노후 파산이라는 현실이 도화선이 되어 유대가 끊기고 삶의 보람이나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면 고령자들은 살아갈 기력조차 잃어간다. 다시로 씨에게 당장 필요한 조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노후 파산에 몰림으로써 잃어버렸던 유대를 재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일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